안녕하세요. 빠브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유세 무섭고 양도세는 겁나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 확실히 부동산 지형도는 이 두 가지 세제 때문에 굉장한 이 삭풍을 맞을 가능성 높고요. 일단은 보유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었고, 양도세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5월 달까지 유예를 해 주기로 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100% 양도세 중과 부활할 가능성 높다. 그만큼 지금 이 보유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룰 가능성 높고요. 실질적으로 법안 형태가 딱 세팅이 된 게 이제 양도세 중과 5월 26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이후부터는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맞닥뜨릴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엄청난 압박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주택자들이 일단은 민간 공급에 있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인적 순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집 중에 가장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양도세 중과 부활이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우상향 궤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공급 진원지는 대부분 신축 분양 아파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축 아파트 안 팔리고 있죠. 한 10만 채 정도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홀드하고 있는 이 집들도 역시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이 세금이 더 커져 버리면 이 파이 자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제 10억 차익을 거뒀는데 뭐 최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8억 2천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허걱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떨군다. 이렇게 되면 공급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집의 매물량 출회 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는 안 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잠정적 유예 상태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예 종료 전후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제 양도세 중과가 부활을 하게 되면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가 그러는데 지방소득세 합치게 되면 거의 이제 82%.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보유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짰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집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 지금 중순 지나면서 서울의 매물 현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딱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정지된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폭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더 이상 다주택자들도 세금에 버틸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매물을 출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보유세의 역습, 요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 보유세 부분이 또 강화될 가능성도 많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보유세 실질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만 현실화 된다면 확실히 세율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상당히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임계점을 향해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게 현실화율이 중요한가? 공시가격에서 시세 곱하기 현실화율, 그리고 가세 표준 조정 장치 곱하기 누진세율 해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보유세율을 높여질 수 있는, 높여서 나올 수 있는 최종 납부세액과 같은 어떤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율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에게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 매물 상당히 지금 양이 줄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차 거래가 10건 중에 6건이 이제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 쪽으로 간다. 비아파트 월세 거래가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 부분이 가장 이제 지금 시급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주담대 금리 그리고 전세 대출 금리
같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내 새 집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새 집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 고금리 물어버리면 이거 데미지가 엄청나요. 차라리 내가 내 집을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대출 원금이자 갚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억가당한다고 그러죠. 억지로 수수료를 계속해서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소득 범위 그 쓸 수 있는 이 소비 영역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왜? 엄청난 고금리 때문에 지금 6%, 7%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금리가.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육박할 만큼 지금 3.5%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두드리고 들어가 보면 4.5%에서 이제 5% 가까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차라리 내가 전세 사느니 월세 사는 게 훨씬 편하겠다 해서 이제 월세 시장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월세 거래가 이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월세 거래량 비중이 76.2% 크게 이제 상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전세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대폭 낮추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죠.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제 전세가 아닌 월세 성격에 가까운 이 구조로 임대차가 바뀌게 되니까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라. 결국은 그래서는 이제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기보다는 수요 자체도 이제 대출 자금, 전세 자금 대출 부담스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도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 반환 보증금 요거 이게 수위가 낮아져 버리니까 이제 월세 쪽으로 반전세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토지 허가 구역 때문에 11호 대책 때문에 상당히 이 갭 투자는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그동안 매매 시장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그 매매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근본적인 밑불은 갭 투자였다. 이 갭 투자는 이제 토제 서울 25개 구역으로 묶이면서 갭 투는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원봉당했어요. 원천 봉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 쪽의 이 시스템은 완전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 높다. 전세가 솔직히 이 많은 임대차 부분에 있어서 상당량의 어떤 파일을 구성하면서 뭐 선순환적인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따지자면 전세는 집값을 자극하고 갭 투자, 투기판적인 어떤 부동산 이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엄청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전세제도 없애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여론들도 일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25곳, 12곳 토지가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갭 투자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졌고 전세대출 DSR도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의 DSR을 이제 반영을 해버리면 이자가 이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2026년 전세 태거 대출 주요 요건 이것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부 금융사에서 한도가 제한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전세 대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주고 빠져나올 때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설 땅이 없다. 반면에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집값을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전세 대출 금리, 그리고 전세 수요, 전세 공급량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임대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기는커녕 임대인들이 갑질하는데 뭐 엄청난 뭐 바탕화면을 제공했던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까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이제 갑질을 하면서 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막 몰아가면서 그냥 뭐 전세 부분을 끌고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주택자들은 그냥 그리고 청년들이 그냥 뭐 30대 40대 뭐 이게 돌아가는 판 잘 압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사기였네. 그러니까 보증금 다 한 푼도 못 받고 다 날리고 결국 국토부에서 나서서 최소 보장 50% 비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지금 워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 뭐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워딩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 자체에 이게 전세 수요가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비주택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월세 전환으로 가고 있는 거죠. 빌라 전세로 들어가기 정말 무섭죠. 그동안 뭐 피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그 돈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9년 전세법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시행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법은 일단 통과된 것도 있고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 것도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 법안들을 좀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되도록이면 아파트 무리해서 전세 자금 대출 물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착한 곳들, 그리고 좀 실질적인 어떤 수요, 인프라가 좀 받쳐주는 곳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가지고 선택지를 정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뭐, 비아파트, 빌라 같은 곳에 전세 자금 내가 때려와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아니, 전세 사기 그냥 눈 뜬 채 코베어갈 정도로 그렇게 뭐, 꾼들이 설치고 있는 와중에, 차라리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일단,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14억 2천, 13억 1천만 원, 13억, 대부분 10억 이상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걸 들어서 이제 매매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전세가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졌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전세 수요가 그만큼 없습니다. 월세 쪽으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세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모시기 위해서는 단가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적으로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가 확 줄어버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입자 맞이해서 이전 계약 근사치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더 낮춰야 돼 버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나가는 세입자한테 건네줘야 되는데 이게 토스가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역전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강남이 심각합니다. 지금 50%, 60% 정도까지 지금 쑥 하고 빠지고 있어요. 강남 11억, 개포 우성 9억, 도곡 렉슬 8억, 7억 4천, 7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7억 6천, 7억 6억 9천. 대부분 반값 정도 되는, 절반 정도 되는 반토막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포구 한강벨트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4억인데 7억 하지 않습니까? 13억인데 7억, 13억인데 8억 이런 식으로 마포 그랑자이를 비롯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성동구 역시도 지금 18억에서 11억, 13억에서 8억 정도, 11억에서 6억. 반토막 나는 곳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내리꽂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 둘 사이가 반비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묵직하게 떨어지는 전세가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치려 하는 매매가를 붙잡아서 물귀신 작전 마냥 똑같이 그냥 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노원구도 지금 뭐 7억에서 4억, 중개무지개 5억에서 2억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6억에서 3억 상하 아파트. 그러니까 노원구도 어느 정도 비강남권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좀 적정 수위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세, 깡통정세, 어마무시한 어떤 부동산 지형도가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토지에 빠르게 적용한 한강벨트는 뭐 규제 석 달 만에 집값이 다시 뭐 꿈틀꿈틀거린다는 막 계속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그널에 맞게 지표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축 자체가 지금 오히려 매물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치 작전 들어간 거고 만약에 불리하게 작용되면 바로 그냥 매물 출회해서 그냥 빤스런할 가능성 높아요. 실질적으로 마포구 뭐 최고가 거래 드문드문하게 나오지만 거래량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거래량이 좀 있어야지 이런 최고가 거래를 추매할 수 있는 추격 매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아파트 값이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아니 추격 매수가 없어. 완전히 지금 거래 자체가 죽어버렸는데 성동구도 지금 뭐 최고가 거래가 드문드문 나오긴 하지만 거래량이 이제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추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매가. 결국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밑불이 될 수 있는 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런 어떤 이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1, 2주 상간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조금 길게 빼면 마포구 2억 하락하고 또 뭐 노고산동 1억 7천, 상암동 1억 6천 하락하고 있고요. 성동구도 한 달 거래로 쭉 빼보면 금호대우가 1억 9천, 청계현대가 1억 2천. 대부분 하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좁혀버리면 이게 드문드문 나오는 최고가 거래가 반짝반짝해서 보이는 것 같이 쭉 하고 이게 부채살을 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고스란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 자체는 완전히 말랐다. 갯벌 장세다. 들어올 수 있는 밀물 같은 어떤 수요의 이 움직임은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시그널은 정말 잘못된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보십시오. 이게 지금 기관이 쌓아주고 지금 뭐 외국인이 어제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네요. 0.그램에도 불구하고 97. 야, 이거 4,900선 이제 찍겠다. 5,000선 금방이에요. 이거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따라붙어 준다는 얘기고 오늘 기관이 좀 빵빵 쏘네. 0.41 정도. 이게 이유가 있죠. 환율이 너무 높아졌어. 1,44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1,480원 다시 뚫으려고 하니까 한국 주식 종목으로 진입을 하려니까 이게 환율 때문에 허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빼고 있어요. 환율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자, 환율 높아지면 국채가격 금리, 국채가격은 떨어지고 국채금리는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주담대 금리를 또 직격할 수 있는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오늘 4,800선 뚫었습니다. 2020년에 올라갔던 여기도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2026년은 뭐 거의 이게 스페이스 X 로켓이네.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추이 정말 무서울 정도죠. 근데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오릅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그럼 뭐가 있을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점에 뭐 잡아가지고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 코스피 지수의 어떤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 B2 해가지고 내가 최고점에 물려버리고 만약에 조금 어느 정도 조정장 분명히 올 거거든요. 조정장에서는 피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B2는 그냥 증발해버려요. 내 자산이. 그래서 늘 조심조심 금융시장도 이렇게 아주 좋은 코스피 코스닥의 분위기 좀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시드머니 좀 불리고 그리고 구축 시장 좀 떨어지는 추세 좀 잘 살펴보면서 나가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 통과된 법안 여러 가지 이 무주택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는데 좀 잘 살피셔서 필터링 거치면서 앞으로 지금 금융시장의 이 상고하저 좀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방향들 좀 잘 파악을 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